그녀의 손끝에 맺힌 한 방울의 인삼 에센스가 운명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암 선고를 받은 순간 삶은 무너져 내렸어요. 차가운 병원 복도와 고통스러운 화학요법 속에서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러나 이국의 작은 병 하나가 그녀에게 새로운 빛을 선물했어요. 서울의 분주한 골목과 고요한 고궁 사이에서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들 힘을 되찾았어요. 과연 그녀는 이 작은 병 하나로 기적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 뜨기 전에 눈을 뜨고 무거운 카메라 스트랩을 어깨에 메고 런던의 고요한 거리를 살금살금 걸었어요. 공기에는 축축한 석조 건물 냄새와 아침 안개가 섞여 있었고 멀리서 새들이 서로에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차가운 금속으로 된 카메라 몸체에 손을 대고 작은 설렘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빛과 그림자 속에서 이야기를 사냥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모퉁이를 돌아서자 첫 버스가 안개를 가르며 굉음을 내며 지나갔어요. 헤드라이트는 밝은 눈처럼 안개 속을 뚫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뷰파인더를 통해 운전사를 포착하고 셔터를 눌렀어요. 단순한 장면이었지만 엔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운전사의 모습이었어요. 제게는 생명이 담긴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도시를 누비며 사람들의 하루 시작을 지켜봤어요. 꽃집 주인은 부드러운 꽃잎을 손끝으로 다듬으며 문을 열었고 신문 가판대 주인은 보도 옆에 신문 묶음을 가지런히 쌓았어요. 그의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몸을 낮춰 풍선을 쫓는 아이를 찍기 위해 앵글을 잡았어요. 회색 포장도로 위에서 붉은 풍선이 선명하게 튀어나왔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풍선이 놓여 아이의 얼굴에 놀란 미소가 번졌어요. 그 장면을 포착했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오전 중반에는 파리행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카메라는 패딩 가방 속에 넣고 대신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지 않을 때에도 저는 빠른 선으로 지붕의 형태, 철제 발코니의 곡선, 세느강 위에 춤추는 빛을 그렸어요. 이 스케치는 다음 촬영을 계획하는 스토리보드 같은 역할을 했어요. 파리에 도착하니 거리마다 대화 소리가 활기찼어요. 저는 어느 카페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노인을 만났어요. 카메라를 들었지만 곧 멈추었어요. 단순한 사진보다 연결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눈가에 잔주름을 만든 채 미소 지으며 짧은 곡을 연주해 주었어요. 저는 웃으며 셔터를 눌렀어요. 이번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공유된 순간이었어요. 나중에 뉴욕에 도착했어요. 스카이라인은 거대한 퍼즐 같았어요. 각 건물이 서로 맞춰지길 기다리는 조각 같았어요. 저는 첼시의 한 아트쇼에 들어섰어요. 조명이 하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스파클링 주스를 한 잔 들고 거품이 코끝을 간지리는 걸 느꼈어요. 동료 사진작가에게 다가가 이 작품의 영감은 어디서 받으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모로코 여행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마치 향신료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DJ의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방을 가득 채울 때까지 수다를 떨었어요. 저도 헤드폰을 귀를 덮는 걸 꺼내 쓰고 세상을 차단했어요. 새로운 트랙이 심장에 울려 퍼졌고 눈을 감고 다음 촬영 장면을 상상했어요. 리우 축제든 일본 어부의 고요한 항구든 셔터를 누르는 매 순간이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오늘의 역사를 내일의 시선으로 기록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믿어요. 번화한 광장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사진 한 장으로 시간을 얼려버린다는 생각에 자부심도 느끼고 동시에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아무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긴장감도 들어요. 그리고 가끔 기적이 일어나요. 얼굴에 빛이 스치고 골목 한 귀퉁이가 반짝이며 빗방울 하나가 보석처럼 떨어질 때 저는 알아요. 저는 역사를 기록하는 눈이라는 걸요. 저는 베를린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커튼 사이로 춤추는 햇살을 바라봤어요. 카메라 가방은 바닥에 열려 있었고 렌즈와 스트랩이 제 삶의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 목소리나 집에서 온 짧은 연락을 기대했지만 들려온 건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스톤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방암 진단이 나왔어요. 그 말은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심장이 크게 뛰어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암.
신문에서나 보던, 텔레비전에서나 듣던 그 단어가 이제 제 것이 되었어요. 말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의사는 수술과 화학요법 계획을 다시 설명했어요. 말들은 소용돌이처럼 제 주위를 떠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그가 보지는 못했겠지만요. 바로 병원에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벽만 바라봤어요. 어제 찍은 사진들은 낯선 사람의 작품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카메라는 침대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할 수 있어. 싸워낼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병원에서는 밝은 조명이 피부에 차갑게 느껴졌어요. 간호사들이 하얀 복도를 안내해 주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바늘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의사들은 덩어리와 주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화학요법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지만 좋은 세포도 함께 다칠 수 있다고 했어요. 수술 후 저는 소독약과 약 냄새가 섞인 방에서 깨어났어요. 머리가 멍했고 붕대를 감은 가슴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제 몸이 누군가에 의해 재배치된 듯 낯설게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작은 거울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창백하고 피곤해 보이는 제 얼굴을 들여다봤지만 여전히 제 얼굴이었어요. 몇 주 후 화학요법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리클라이너에 앉아 팔에 붙은 주사 라인을 보았어요. 약물이 천천히 들어오자 속이 울렁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런던의 비 오는 거리에서 셔터를 누르던 순간을 떠올렸지만 금세 기억은 사라지고 간호사가 준 물을 겨우 삼켰어요. 머리카락이 숱없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베개 위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보고 손을 머리에 얹었더니 가느다란 솜털만 느껴졌어요.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다가 남은 머리카락을 모두 뽑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대머리, 연약하지만 동시에 용감했어요. 피부는 창백해져 거의 투명해 보였어요. 저는 수프 한 숟가락을 들 때조차 떨리는 손을 바라봤어요. 맛은 밍밍했고 씻기도 힘들었어요. 병원 복도를 걷는 건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매 걸음마다 모든 힘을 쥐어짜야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용기를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엽서를 보내주는 친구들, 매일 밤 전화해주는 가족, 그리고 자신들의 생존담을 들려주는 낯선 이들을 떠올리며 다짐했어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다시 해 뜨는 걸 볼 거예요. 곧 카메라를 들 거예요. 다시 웃을 거예요. 어느 오후 저는 병원 정원으로 휠체어를 몰고 나갔어요. 햇살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저는 가방에서 즉석 카메라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눌렀어요. 사진은 흐릿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밤에는 침대에 누워 천장에 무늬를 그렸어요. 앞으로의 길수개월의 치료, 휴식의 날들, 의심의 순간들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찍을 사진도 떠올렸어요. 친구의 결혼식, 아이의 웃음소리, 노을 지는 도시의 거리. 저는 이 순간들을 그리고 저 자신을 믿었어요. 암은 사나운 상대지만 저는 더 사나워요. 무서울 때도 있지만 패배하지 않았어요. 숨 하나, 발걸음 하나, 사진 한 장씩 이 싸움을 이어갈 거예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흰 시트의 차가움을 느끼며 독일팀에서 온 이메일을 읽었어요. 엘리자베스, 한국에서 특별 아트 프로젝트가 있어. 사진이 필요해라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몸을 일으키며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요?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닌데 너무 멀지 않나요? 몸도 아직 화학요법 후유증으로 약한데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이미 너무 많은 곳을 봤는데 한국이 줄 게 뭐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파리, 뉴욕, 런던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모두 제가 담아낸 도시들이었어요. 한국은 빈 페이지처럼 느껴졌어요. 피곤한 몸으로 긴 비행과 분주한 거리 속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제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풍경이 바뀌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거예요.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라며 응원했어요. 그들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는 여전히 모험을 사랑했어요. 작고 연약할 때에도 새로운 이야기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와 여분, 배터리, 스케치북을 챙겼어요. 얇아진 팔에도 맞는 제 가장 좋아하는 스웨터를 넣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잠을 청하려 했지만 엔진 소음과 몸의 통증이 잠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창문에 손을 대고 분홍빛으로 물든 구름을 바라봤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도시는 색으로 가득 찼어요. 고층 빌딩에 화려한 불빛이 반짝였고 자동차들이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경이로움 때문이었어요. 카메라를 꼭 쥐고 붐비는 공항을 빠져나갔어요. 차 뒷좌석에 앉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민수김. 그는 공손히 절하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검은 상자를 선물이라며 내밀었어요. 스톤 씨 환영합니다.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홍삼 에센스라는 작은 병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인삼이요? 약인가 아니면 민간요법인가?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병을 빛에 비춰보았어요. 호박빛 액체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인삼은 기운을 찾게 도와줘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저는 뚜껑을 돌려 따르고 혀 위에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처음엔 쓴맛이었지만 이내 달콤함이 따라왔어요. 꿀과 흙이 섞인 듯한 맛이었어요. 목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온기가 몸 구석구석 퍼진다고 상상했어요. 잠시만큼은 병원도 치료도 두려움도 잊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이라는 작가를 만났어요. 그는 벚나무가 늘어선 조용한 골목 근처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흰 캔버스가 벽에 기대어 있었고 긴 탁자 위에는 인삼 에센스와 파스텔 물감이 담긴 그릇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훈이 설명했어요. 저는 인삼을 이용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결해요. 에센스가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넣죠. 그는 빛나는 혼합물을 붓에 묻혀 선을 그었어요. 물감은 스튜디오 조명 아래서 숨쉬는 듯 빛났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뷰파인더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사진을 찍었어요. 색이 하얀 캔버스 위에서 빛났고 저는 셔터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공간 전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우리는 도시 외곽의 작은 농장으로 걸어갔어요. 땅 위에는 인삼 식물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농부들은 흙을 살살 헤치며 뿌리를 수확하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낮춰 그들의 주름진 손을 프레임에 담고 셔터를 눌렀어요. 뿌리는 연약했지만 그 손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하루 동안 찍은 사진을 검토했어요. 화면에 비친 이미지들은 약과 섞인 물감, 흙을 든 손, 꽃 위를 춤추는 빛재 안에 잔잔한 불꽃을 일으켰어요. 저는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그날 저녁 저는 호텔 창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홍삼 에센스 병을 들었어요. 서울 스카이라인이 창밖에서 빛나고 있었고 네온 사인이 먼 별처럼 깜빡였어요. 저는 뚜껑을 돌려 따르고 병을 코끝에 가져갔어요. 따뜻한 흙냄새와 달콤한 꿀향이 섞여 올라왔어요. 낯설지만 나쁘지 않은 냄새였어요. 저는 몇 방울을 혀에 떨어뜨렸어요. 처음엔 쓴맛이 났지만 곧 부드러운 단맛이 뒤따랐어요. 목구멍을 부드럽게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온기가 몸을 감싸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매일 해질 무렵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 때 이 병을 한 병씩 마시기로요. 며칠간은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화학요법 후유증으로 몸은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피곤했어요.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산을 오르는 것 같았어요. 가끔 이게 플라시보일까 하고 의심했어요. 저는 손에 남은 빈 병을 움켜쥐고 자신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저는 병을 손에 쥐고 희망을 위하여라고 말하며 인삼을 마셨어요. 스케치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3일차 아직 변화 없음. 여전히 피곤해. 여백에는 작은 뿌리와 잎을 낙서했어요. 4일째 되는 날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일주일은 기다려보세요. 일주일은 희망을 기다리기에 긴 시간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가장 깊이 잠들었어요. 꿈은 또렷했어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사진에 담는 제 모습. 아침에 눈을 뜨니 베개는 여전히 시원했고 마음은 맑았어요. 항상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피로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나와 창가에 섰어요.
하늘은 연한 파란색이었고 도시는 평온해 보였어요. 제 뺨을 만져보니 미세하게 붉은 기운이 돌았어요. 수주 만에 제 얼굴에 색이 돌아온 걸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웃음을 참았어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머리카락은 여전히 얇았지만 손끝으로 살짝 만지자 부드러운 솜털이 느껴졌어요. 봄에 막 돋아난 새싹처럼요.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손바닥을 머리에 대고 이게 진짜일까? 라고 속삭였어요. 모든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증거가 있었어요. 제 피부에 생기, 머리에 부드러운 솜털, 뼛속까지 퍼지는 힘. 저는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카메라는 제 얼굴뿐 아니라 희망의 순간을 담았어요. 친구에게 살아있어요 라는 한 단어와 함께 사진을 보냈어요. 그 후 며칠간 저는 매일 해질 무렵 인삼을 마시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가슴에 스며드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는 더 오래 걸었고 길거리 음식 가판대를 촬영하며 걸음을 즐겼어요.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숨은 한결 쉬워졌어요. 어느 날 밤 전등이 켜진 골목을 촬영하며 제 안에서 불꽃이 튀는 걸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에너지 이상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이 작은 병이 정말 저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믿음, 어두운 밤 뒤에 찾아오는 빛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가슴속에 작은 기쁨의 불꽃을 느꼈어요. 오늘은 민수와 함께 일찍 나와 서울 거리를 탐험했어요. 이제 다리가 한결 튼튼해졌어요. 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해가 얼굴을 따뜻하게 비출 때 우리는 고대 궁궐문을 지나쳤어요. 나무 기둥은 선명한 빨강과 초록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수호신인 용 조각을 담고 셔터를 눌렀어요. 매번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여정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북적이는 시장으로 향했어요. 상인들은 가격을 외치며 손님을 부르고 매운 고추와 달콤한 떡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떡볶이 냄비를 저으며 종이컵에 담아주는 아주머니를 찍었어요. 붉은 소스가 조명 아래 반짝였고 저는 그 뜨거운 맛이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자 식욕이 되살아났어요. 나중에 우리는 유리창이 파란색과 은빛으로 반사되는 고층 빌딩 앞에 섰어요. 저는 카메라 앵글을 위로 향하게 하고 셔터를 눌렀어요. 민수가 웃으며 마치 건물 위로 올라갈 기세예요 라고 농담했어요. 저도 따라 웃었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편안함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작은 카페에 앉아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민수 씨 한국에 데려와 주셔서 그리고 그 인삼 에센스까지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분이 나아져서 저도 기뻐요. 저는 매일 해 뜨기 전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어요. 팔에 힘을 느끼며 5, 6블록도 쉬지 않고 걸었어요. 카메라와 스케치북을 들고 아이디어를 적었어요. 화려한 한복, 가족 식사, 아침 조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순간들을 찾아 나섰어요. 어느 오후 저는 공원에서 현지 예술가 소모임에 합류했어요. 그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새로 배운 단어들을 연습했어요. 안녕이라고 손을 흔들고 감사합니다 라고 달콤한 식혜를 건네받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제 발음을 다정하게 고쳐주었어요. 저는 소속감을 느꼈어요. 제 병을 넘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비빔밥이었어요. 각종 나물과 계란 프라이, 고추장이 어우러진 한 그릇이었어요. 밥알마다 빨간 양념이 스며들도록 비빈 뒤 사진을 찍고 곧바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오이의 아삭함과 노른자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모험과 집의 맛을 동시에 느꼈어요. 셔터를 누를수록 제 사진은 더 밝고 즐거워졌어요. 저는 공원에서 비눗방울을 쫓는 아이들의 웃음을 포착했고 화려한 한복을 입은 전통 무용수의 치맛자락이 꽃잎처럼 펼쳐지는 순간을 담았어요. 가족이 낮은 탁자에 둘러앉아 김치와 국을 나누는 모습을 찍으며 그들의 따뜻함을 사진에 새겼어요. 황혼이 찾아오면 저는 한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았어요. 도시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카메라 화면에서 하루치 사진을 검토했어요. 각 이미지는 치유와 행복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제 작업과 제 자신에 대해 부드러운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은 제가 놓칠 뻔했던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그 모든 것을 제 가슴과 카메라에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셔터를 누르며 저는 알았어요. 저는 지금 이곳에 있어야만 한다는 걸요. 저는 다시 베를린 비행기에서 내려 익숙한 서늘한 공기를 느꼈어요. 캐리어는 충실한 친구처럼 뒤따랐고 카메라 가방과 작은 인삼 에센스 병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와 편집 스테이션을 설치했어요. 제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었다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켜고 다큐멘터리 제목을 베를린에서 서울까지 사진가의 기적이라 정했어요. 첫 장면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두려움을 속삭이는 제 모습이 담겼고 그 다음 화면에는 네온 불빛, 고궁, 분주한 시장으로 가득한 서울의 거리가 이어졌어요. 저는 내레이션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왔지만 작은 병 하나에서 희망을 찾았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제가 인삼 에센스를 처음 맡던 순간 흙과 꿀 향이 섞인 그 느낌을 영상에 담았어요. 일주일 단위로 변해가는 제 모습, 따뜻해진 피부, 돋아난 솜털, 가벼워진 걸음을 보여주었어요. 독일 의사들의 인터뷰도 넣었어요. 화학요법 과학과 보안요법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죠. 한국의 인삼 연구자 인터뷰도 포함했어요. 그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엘리자베스 같은 이야기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성 후 저는 다큐멘터리를 온라인에 업로드했어요. 조회수가 올라가고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암투병 중이세요.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국 사진이 너무 예뻐 보여요.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엘리자베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전 세계 낯선 이들이 제 이야기에 희망을 느낀다고 적었어요. 과학자들도 댓글을 달았어요. 영감이 되지만 임상시험이 필요해요. 저는 영상 마지막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게 도움이 되었지만 모든 분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항상 의사와 상의하세요 라는 문구를 덧붙였어요. 일주일 후 큰 한국 인삼회사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영상 잘 봤습니다. 에센스 패키지 디자인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며 바로 수락했어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저는 한국의 산과 들, 조용한 인삼 농장 사진을 펼쳤어요. 제품명 뒤에 산맥을 배치하고 상자 가장자리에 뿌리를 감싸는 아이디어를 스케치했어요. 부드러운 금색과 연한 초록을 배경으로 제 스케치를 촬영해 컴퓨터로 옮겼어요. 그래픽 팀과 함께 레이아웃을 다듬어 완성된 상자는 모던하면서도 초보자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디자인되었어요. 표면은 부드럽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엠보싱 뿌리가 특징이었어요. 제품이 독일과 영국 매장에 출시되자 며칠 만에 매진되었어요. 저는 약국 진열대에서 제 디자인을 발견하고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판매 수익 일부를 암 환자 지원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수표를 써서 보낼 때 제 작은 선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상상했어요. 이제 저는 미술관과 병원에서 강연을 하러 다녀요. 환자, 의사, 예술가 앞에 서서 제 여정을 솔직하게 나눠요. 베를린의 두려움, 서울의 빛, 작은 희망의 병.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희망을 믿으세요 라고 말해요.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 포옹하고 질문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미소 짓게 돼요. 한국 한때 무심코 지나쳤던 그곳이 제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분주한 거리, 고궁, 뿌리를 돌보는 농부들, 흙과 꿀이 섞인 따뜻한 인삼향, 모두 제 삶을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억해요. 기적은 작은 병 하나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요.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